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남자들은 언제든지 얘기했지만 가족을 위해서 희생이 아니야 죽어야 돼. 원래 그럼 남자는 가족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아이와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야. 그 역할 분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 그걸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예전에 고구려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를 불문하고 어른이 되면은 수의라고 혹시 아니? 수의? 네. 죽을 때 입는 옷. 그걸 만들어 놓고 살았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겠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용기를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거야. 비굴하게 남에게 엎드리거나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당당한 거지.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너는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그런 정신을. 응? 지금 우리가 고구려인들이 가지고 있는 당당한 생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런 것들을 영어로 표현하면 너는 무엇이라고 그래? 필참 해봐. 너 영어 할 줄 알잖아. 너는 안 되겠지. 해볼까 한번? 너는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내가 4명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답변 안 하는구나. 그러면 안 돼. 너 여학생 답변할 수 있니? 나 쳐다보고 있는데. 너 하연아, 그래? 누구든지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정답은 없어. 그리고 내가 질문하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틀릴 확률이 99.9%잖아. 그런데 내가 왜 질문했겠어? 너희들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면 안 돼. 말을 하는 순간에 그거는 존재가 되는 거야.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 태초에 말이 있었다고. 그 말을 해라. 나는 이거를 free will이라고 그래. free will 알지? 자유의지. 다른 말로 그다음 서양 사람들은 freedom 그래. 자유. 미국도 자유. 나는 free will, 자유의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쉽게 굴복하지 않아. 탐욕는 건 아니겠지만. 자, 어제 이제 보여준 거지. 이런 것들을 넘어가. 좀 안타깝잖아. 여러분과 내가 만날 시간은 이제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어. 언제 너희들이 나를 또 만나겠니? 아깝지.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 어제 얘기했었지 전부 다? 자, 이거는 한 번 더 얘기할게. 자, 이거야. 우리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단일 민족이지만은 단일 혈족이 아니라 다양한 혈족들이 모인 거야. 종족들이. 어디? 지구상에 이렇게 8개의 루트를 통해 가지고 끝까지 온 거야. 왜 왔을까? 그들은 왜 동쪽으로 이동했을까? 생각해봐. 너희 조상들은 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까지 이동을 했을까? 그 먼 곳에서. 글쎄 말이야. 그러게요. 이게 정답이야. 그러게요. 맞아. 그런 생각을 해봐. 왜 그랬을까? 그들은 왜 그랬을까? 왜?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잖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다가 대형 포기해. 다시 보여줄까? 자, 봐. 여기 출발했지? 오다가 다 멈추잖아. 멈추면 이 사람들은 말레이 반도 끝에 있네, 싱가포르에 있네, 그 다음에 여기 보르네오네, 필리핀이네, 중국, 다 멈추잖아. 그런데 끝까지 온 사람들이 우리잖아. 그렇지? 우리 끝까지 온 사람들이야. 가장 동쪽에 있는 건 물론 여기잖아, 일본 열도. 그런데 일본 열도는 우리가 건너간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온 사람들은 우리야. 그래서 너희들이 말 들어봤겠지만 극동이란 말은 부정적으로 쓴 거야. 파이스트, 저 변방이다. 그런데 좋게 말하게 되면은 가장 동쪽에 있는, 중요한 거지. 동쪽에는 어떤 일,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동쪽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동쪽. 너희들 부모님이랑 같이 정동진 안 가봤니? 거기서 뭘 봤어? 해야. 해를 본 거야. 그 해를 향해서 본 거야. 해가 그냥 현 줄 아니? 아니야. 너희들 혹시 빙하기라는 얘기 들어봤니? 빙하기? 네. 빙하기가 끝난 다음에 오는 보담 지질학적 시대를 뭐라고 그랬지? 지금 빙하기야. 우리 원래 빙하기인데 간빙기라고 부르는 거야. 잠깐.
감기니까 인간이 그 추위에 떨다가 이제 빙하가 약간씩 들어오면서 추위를 피하기 시작했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따뜻함이잖아. 따뜻함의 상징이 해야 실제로 따뜻하고. 그리고 당연히 인간은 어둠을 두려워하잖아. 그렇지. 너희들 만화라든가 영화 보면 다 나오잖아. 어둠을 두려워하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인간에게는 해는 영원한 스타야. 영원한. 그럼 해가 뜨는 것이 중요하지. 왜냐면 해가 뜨는 곳. 오리엔트란 말을 들어봤니? 너, 얘 오리엔트란 말 들어봤니? 오리엔트. 동쪽 오리엔트 지방 그러잖아. 배웠지? 배웠을 거야.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 이거 전부 다 동쪽이라는 뜻이야. 그리스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동쪽은 지금 터키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 터키 사람들에게는 이란이 동쪽이고, 이란 사람들에게는 중앙아시아 동쪽이고, 가장 동쪽은 여기야. 그러니까 해가 뜨는 것을 통해서 줄기차게 온 사람들이 우리야. 그럼 대단하지 않니? 뭔가 목적을 향해서,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대단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탐험가야. 그러니까 어제 콜럼버스 얘기를 했지만 우리 민족도 탐험가의 후손들이지. 끝까지 온 사람들이잖아. 중간에 멈출 수 있는데 내가 얘기하거든. 사람은 누구나 힘들어. 그래서 골이 있잖아. 골대. 그래 골대라고 하지. 골이 있지. 서밋으로 정상이 있거든. 당하는 사람 없어. 물론 북한산이라든가 동네 뒷산은 모르겠지만 정말 거기서 높은 산이라든가 험한 것은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다 중간에 포기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런데 끝까지 온 사람들은 대단한데 우리가 그 다음에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터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지. 그것도 하나 좀 인터뷰를 했거든. 근데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얘기해. 이 땅이 얼마나 정말 훌륭하고 가치 있는 땅인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몰라. 왜? 그동안은 더더욱 세계를 안 나봤기 때문에 비교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지. 그러니까 나쁜 의미건 좋은 의미건 간에 잘 몰라, 세상을. 한국 정말 자연환경이 최고로 좋은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땅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에덴의 동산? 아니야, 여기지. 이상향은 여기야. 그만큼 여기는 자연환경이 최고로 좋은 곳이야. 간단히 얘기하지만. 모든 면에서. 그리고 아름답기도 최고로 아름다운 곳이야. 지구상에 아름다운 거 대박. 남태평양, 발리, 또 지중해 대박. 내가 다 가봤지. 여기만큼 아름다운 데가 어디가 있어. 너희들은 잘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가치가 많은, 가치라는 건 뭐냐면 경제적인 거예요. 이런 곳을 향해서 온 이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우리거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원래가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600년 전부터는 남의 나라에서 굉장히 복속당한 거야. 본 나라에 지배에 들어갔고 조선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긍정적인 나라가 아니야. 어제 얘기했었지. 청일전쟁 때 첫 번째로 맺은 조약의 첫 번째 조항이 조선은 자주독립국이야. 그러니까 자주독립국이 아니었던 거야. 국제질서 속에서는. 그런데 이제 현대 들어서 우리가 발전한 거지. 역동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세계 10위에서 15위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우리가 나이 들어서 누렸던 것, 너희 부모님 세대들이 누렸던 행복을 너희들도 누리길 바래. 그런데 역사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언제든지 추락할 수가 있어.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99.99999% 사람들이 나라를 전부 다 추락을 해. 붕괴해, 콜랩스, 붕괴해, 디스트로이, 파멸해.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너는 어떻게 되니? 너희는 중요한 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특별하게 생각해야 되고 너희들의 부모님 세대들도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 너희들의 한참 윗세대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한두 가지가 없지. 봤지? 이제는 우리 볼 때 이렇게 크게 보자. 크게. 대단한 거야. 자, 그리고 또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돼. 어제 얘기했지. 한반도란 말은 일본인이 만든 거라고. 그렇지? 그리고 한반도 그랬을 경우는 여기잖아. 요만큼. 이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때때로 그런 얘기 하는데 압록강과 두만강은 우리가 말하는 큰 강이 아니야. 쌔강이야. 내가 쓴 글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 압록강은 청계천이었구나. 그러니까 애당초 여기는 천연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이
한반도 북부와 남만주는 같은 동네.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민족이야. 그리고 그 이전에 남북국시대 발해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발해 여기잖아. 그지? 고구려도 마찬가지.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런 한반도라는 단어가 모든 생각을 바꿔놔. 이거 없애버릴 때. 그래서 현재는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원래 우리 활동 무대는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있다. 어제도 하나 또 촬영한 게 있거든. 뭐냐면 육지에도 강이 있어. 이런 한강이 아니라 만주대륙에도 강이 있고, 그리고 시베리아는 전부 다 강이지 말이 아니야. 시베리아는 말 타고 다니는 데가 아니다. 걸어 다니는 데도 아니고 전부 다 강으로 움직이는 거다. 배 타고 다니는 데가 시베리아야. 그래서 서쪽 시베리아에서 동쪽 시베리아로 올 때 사람들은 말 타고 온 줄 알고 있지, 그건 사실은 잘못한 거야. 강을 많이 이용해서 온 거야. 그리고 강에는 수군들이 있었어. 고구려도 수군이 당연히 강에 있었지. 그리고 바다야, 바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 우리 조교가 그것도 학생들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인터뷰를 요청했거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에는 해적이 있었다. 응? 일본에 해적이 있었어. 그래서 9세기에 보면은 기록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한 번은 이런 것도 있어. 812년인데 110명의 신라 해적들이 나타난 거야. 5척의 배에 나타나고. 그래서 어디까지 왔는지 아니? 그건 여기까지 왔어. 여기 없는데 여기에 보면 섬들이 있어. 오도열대라고 그래서 내가 뗏목으로 2번 도착한 곳이 오도열대야. 83년대에는 북쪽, 2003년대에 남쪽. 이 오도열대는 811년에 12년이니까 이때 110명에 달하는 신라 해적들이 5척의 배에 나눠 타고 와가지고 섬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랬어. 좋은 거 아니지. 그러나 해적은 꼭 나쁜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신라에도 해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남들이 가르쳐준 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 오늘 비가 오지? 그럼 조금 있다 나갔을 때 너희들이 보면 그냥 가면 아무것도 없어. 해가 비치는구나. 너희들이 조금만 마음을 가다듬고 조금만 땅을 바라보면서 눈을 크게 뜨면은 그 속에 그 흙 위에 얼마나 다양하게 펼쳐지는지 모를 거야 아마. 풀잎에서 물방울이 달려 있잖아. 그렇지. 달맞이까지 달려 있는 것도 있고 다 달라. 그 다음에 거기 가게 되면은 거미줄에 물방울이 맺혀 있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는 거야. 그냥 맹 놓고 가면은 너희들은 시간을 허비한 거고 인생을 상당히 낭비해가는 거고, 조금 마음을 써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너희들은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야. 당장 나가서 보면은 달라. 지금도 여기 봐. 뒤 봐봐. 저기 보니까 솔같이 물방울들이 맺혀져 있네. 매달려 있네. 그렇지. 이런 걸 보고 습관을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자기시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영상을 보여주고 또 다시 잘못된 것 같다. 자, 이제 봐. 오늘 원래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한다고 했었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어디?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야. 그런데 선생님은 고조선이란 말을 안 써. 원래 조선이 국명이야. 국명은 조선인데 훗날 사람들이 그냥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나쁜 거야. 이유는 있지만 내가 넘어갈게. 그 다음에 내가 빅트를 가져왔지만 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생긴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 수십 개 나라들이 생겨. 당연하잖아. 혹시 너희들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 구더기는 본 적 없지. 그렇구나. 뭐 해야 될까? 예를 들게 되면은 어떤 생명체가 유기체가 있을 때 그 유기체가 죽잖아. 죽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하면 개가 죽었다고 치자. 개는 좀 안 되겠다. 미안해. 소가 아니 양이 한 마리 죽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시체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겠니? 그렇지. 빅독이야. 예를 들게 되면. 그리고 어떤 것들은 뭐냐면 너희들은 예를 들게 되면 너희 부모님의 몸속에서 나온 존재들이잖아.
그렇지. 너 청제 있니? 평제. 그러면 너희 부모는 너 말고 또 한 명을 또 낳은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한 나라가 망했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지. 한 나라가 멸망했지만 그건 나라가 멸망한 거지 그 땅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지. 그렇지. 잘 생각해봐. 아주 쉬운 얘기야. 땅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그럼 그 땅에는 뭐가 남아있어? 어? 그렇지. 사람들이 남아있어. 또 그렇지. 역사가 남아있는데 이건 맨 나중에 일 얘기였었어. 근데 네가 먼저 답변한 거야. 또 쉬운 거부터 얘기해봐. 사람 있고 여기에 사물이 그렇지. 사물인데 어떤 사물? 구체적으로 얘기해. 집이나 집이나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그렇지. 이 학생이 굉장히 똑똑한데 이 학생이 실수한 게 있어. 주로 사람과 역사, 사물에 관한 걸 얘기했는데 땅이니까 그건 자연이잖아. 산천이 그대로 남아있잖아. 강물이 그대로 있지. 산이 있고 들판이 있지. 그럼 거기엔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리고 땅속엔 뭐가 있어?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너희들은 이게 굉장히 쉬운 거 같지만 역사학자 중에서 이렇게 본 사람은 없어. 정말 상식, 듣고 보니까 상식이지. 상식인 거야. 근데 이렇게 보진 않은 거야,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임진왜란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해도 괜찮다는 게 내 주장이야. 멸망했어야 돼, 내 생각에. 임진왜란 때.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은 남아있지. 네 말 맞다는 집도 있지. 그다음에 모든 게 남아있지. 그리고 산천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이 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 훨씬 좋았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선이 멸망해도 거기에는 새로운 나라가 금방 만들어지는 거야. 왜냐면 한 나라가 그냥 막바로 돌아갔으니까 빈 땅에서 당연히 나라들이 만들어지겠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비롯한 한 100여 개의 조그만 나라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몰라. 지금 그 중학생들은 그렇구나. 지금 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는데 전에 국정교과서가 있었거든. 그 국정교과서는 내가 썼어. 특히 고대사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써. 내가 쓴 거는. 교과서에는 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거야. 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거기서 소국들이 등장했는데 그건 처음 시작한 나라들이 아니라 망한 나라의 분신들이라는 개념으로 쓴 거야. 그렇게 되면은 전혀 다른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이전부터 큰 나라였고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다만 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생겨진 조그만 나라들은 비록 나라는 조그맣지만 원래 조그만 것이 아니라 큰 나라의 새끼들이니까 적은 거고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한 거지. 그래서 고구려 백제, 특히 고구려가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된 거지. 대충 이해됐지?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는데 여기서 한마디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유튜브를 보면 될 거야. 그 그림이라든가 영상도 있고 그런데 자, 일본 얘기만 할게. 일본 얘기만 하나 옷을 낼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역사학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땅에서 백제, 신라, 가야가 일본 요도로 가거든. 사람들이 건너가. 이 건너가는 거는 그냥 건너가는 게 아니야. 목적을 가지고 건너갔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쉽게 생각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너갔을까? 너희들은 아직 그 어려서 모르겠는데 조금 나이가 들면 생각해.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돈 벌러 가야 되지 않니? 마르코 폴로도 돈 벌러 왔다가 결국 세계적 스타가 된 거지. 돈 벌러 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또 어때? 낯선 곳에 가서 거기서 폼나게 살면서 왕 노릇하고 싶지 않니? 그렇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큰 죄를 저질렀단 말이야. 그러면 도망가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일본 열도로 가는 거야. 맨 빈 땅이니까 사람이 별로 안 살았거든. 그렇다고 일본 문화가 그 이전에 썼던 일본 열대 문화가 우리보다 뛰어났다는 게 절대 아니야. 그것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뛰어났어. 다만 문화의 성격이 다른 건데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백대 정부도 신라 정부도 가야 정부도
식민지를 건설해야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조직적으로 건너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일본 열도의 여러 곳에는 친신라계 사람들이 만든 나라들, 백자 친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들, 가야 친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들이 있었던 거야.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일본 열도로 우리 한민족이 진출했거나 개척한 거지.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척 정신이 있었네. 모험 정신도 있었고. 왜냐면 영국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건너가는 건 똑같잖아.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건너간 것도 위대한 탐험 정신이고 개척 정신이지. 그 사람들은 걸어서 건너갔니? 응? 배 타고 건너갔다고. 그러면 그 시대에 대한해협이라든가 동해 남부를 건너서 일본 열도까지 항해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배운 적 없잖아. 배운 적 없지? 앞으로도 당분간 못 배울 거야. 왜냐면 교과서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우리 민족이 해양도 활발했거든. 이해되지? 상식이지 실제로. 여기에 대한 것은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넘어가. 그렇게 가장 많이 일본을 다닌 사람 중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한 20년 동안은 1988년도부터 한 22년 정도는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500명씩 모시고 일본 열도에 가서 곳곳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 일본 속에는 우리 문화와 한일 역사에 관해서. 지금 그만둔 지 6, 7년 됐지만. 그러니까 일본을 많이 다닌 거야. 일본 고대사는 책도 있고 역사책도 있고. 그 선생님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개척 정신과 탐험 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보더라도 일본이 흔히 말하는 중세 또는 근대 이후에 엄청나게 성공한 건 사실이야. 그 당시에 너희들의 조상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확실히 못했어. 그건 분명해. 그러나 그 이전에는 우리가 뛰어난 거야. 사람이 때때는 뛰어났을 수도 있고 때는 못났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고 미래란 말이야. 어차피 일본과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협력돼야 되지만 때로 경쟁하거든. 협력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좀 분발해야 돼. 그리고 좀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아쉽지. 너희들 정말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자, 이것도 똑같은 얘기야. 임진왜란 때 한국이 조선이 이겼을까 졌을까? 임진왜란 승년전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내가 보기에는 임진왜란 때 조선은 진 거야. 완벽하게 진 거야. 나라도 아니지. 임금도 그건 임금이 아니지. 다 도망갔거든. 백성들은 죽이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은 뻔히 알았거든. 당시 중국의 명나라에서도 오키나와가 당시 유구국이야. 거기서 사신을 보내. 일본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신을 파견했는데 사신단이 갔다 와서 알겠지만 각각 다른 견해를 했어요. 별 때문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고 서울이 20일 만에 함락당해.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그냥 그거야. 한 번 전투가 있고. 나라가 아니잖아. 다 도망갔지. 조선은 내가 보기에는 나라가 아니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반성하거나 그럴 거 많은데 일본은 그 당시 때 이미 일본의 해적들이 동아시아 전체 동남아까지 나갔지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도 베트남 같은 데도 필리핀에도 거기다 상관이라고 해서 집을 만드는 거야. 집이 상관은 좀 어려운데 집이라 생각하면 돼. 무역기지라고 생각하면 그걸 만들었어. 그리고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분명히 임진왜란에서 졌잖아. 이건 거 아니야. 그들이 물러난 거고 우리나라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죽고 나라 파괴됐지. 그렇지. 그래서 졌다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 그렇게 거짓말하면 못 쓰는 거야. 그런데 똑같이 그 직후에 보면은 1613년이야 정확히. 이때 일본은 자기들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가. 태평양. 이순희 장군은 천재야. 거기다 진짜 애국자야. 그런 것이 조선의 수군 능력이라든가 조선 배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 게 절대 아니야. 이순신은 천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야. 일본은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배를 타고
태평양을 3개월 반 동안 항해해가지고 멕시코에 도착해. 응? 그래서 거기 멕시코 임금, 부임금의 영접도 받고 다시 대성을 건너. 그래서 에스파니아에 도착해. 이게 임진왜란 직후 이야기야. 그 외에도 일본에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아. 일본을 싫어하고 일본과 경쟁했잖아. 그래 일본을 아는 게 중요하지. 일본을 무조건 욕하는 게 잘못된 거야. 일본은 무조건 욕하지 않니?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식민지가 될 수 있어. 다시 한번. 너희들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본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본은 1613년에 이미 자기들이 만든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넜다 왔다는 거야.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바로 자 이해됐지? 그 다음에 잠시 쉬도록 해. 쉬고 영상을 보고 다시 그래서 어른들은 나이 든 선생님들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대학생인데도 안희지성이 뭔지 모르는 동국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야. 알지? 근데도 안희지성을 처음 들어봤던 학생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방송할 때도 이런 적이 있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한 적이 있어. 방송에서. 그만큼 역사를 안 가르치는 거야. 왜 안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겠어. 고구려를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소리 안 나게. 지금 내가 김포를 얘기하겠지만 소리가 안 나게 했어요. 자, 어려우니까 내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림을 봐. 여기 김포는 역사상에서는 어느 나라의 땅이었을까? 김포는 처음에는 당연히 조선 땅이었겠지, 고조선. 두 번째는 어느 나라의 땅? 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생긴 나라. 백제잖아, 백제. 백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진 나라니까 당연히 서울 옆에 있는 김포는 백제였겠지. 그리고 백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가려면 어디서 출발해? 제주도. 인천에 출발하거나 거의 인천 출발 안 해. 나머지는 이 한강 통해서 김포를 거쳐서 가는 거야. 김포를 마지막으로 출발해가지고 황해를 건너 서해를 건너. 응? 백제가 중요하잖아. 그러면은 백제와 싸움을 벌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백제와 싸움을 벌인 나라. 전투를 벌인 나라. 알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신라. 맞아, 신라야. 그런데 신라보다 더 먼저 확실하게 싸운 나라. 고구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신라하고 백제랑 고구려랑 싸우잖아. 그러면은 고구려와 백제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 국경. 고구려. 아니, 고구려와 백제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 마을, 동네. 김포 위쪽이지. 황해도 일대네. 그러면은 당연히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려면 어딜 공격할까? 김포를 공격하잖아. 그러면은 고구려가 결국 승리했으니까 김포는 어느 나라의 땅일까? 고구려 땅이잖아. 그래서 백제의 땅 그리고 고구려가 60년 동안을 여기 지배하는 것이 백제 고구려. 그리고 백제 고구려 때는 김포를 똑같이 검포라고 그랬어. 검포. 여기 금파 초등학교 나온 학생 있지? 금파 중학교.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시기에는 백제 고구려는 여기를 검포라고 불렀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차지한 나라는 어떤 나라? 신라지. 그리고 뒤를 이어서 통일신라지.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 이 지명을 바꿔버려. 바꾸는 게 원래 맞는 거야. 왜냐면 자기 나라 영토가 됐으니까 지명을 바꿔버려야지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옛날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새로운 나라에 복속이 되니까. 응? 지배되니까. 그래서 경도광 때인데 그때 이름을 바꿨는데 그때 그래도 비슷해. 그게 금포야, 금포. 지금 김포 알지? 김포가 한자로 이렇게 정김자를 쓰잖아. 김누구누구, 김삿갓 그럴 때 김. 근데 음은 원래 금자잖아. 쇠라는 뜻이잖아. 금포야 원래.
그래서 검포나 금포나 똑같은 말이에요. 혹시 개마고원이라고 들어봤니? 개마고원. 백두산 옆에 있는 개마고원. 백두산보다 더 먼저 그 산의 명칭은 개마산이야. 백두산은 고려시대 때 나온 명칭이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마산이야. 그러니까 그 옆에 개마고원이 있는 거야. 고구려인들은 그 산을 개마산 또는 개마대산이라고 불러서 신산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 검단 알지? 검단. 네. 검단 신도시. 검단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똑같이 뭐냐면 옛날 알타이어, 즉 터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캄차카까지 이르는 곳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가 그런 거야. 그래서 김포는 바로 검포란 뜻이야. 즉 아주 귀중한 것. 엄격한 의미는 신령스러운 포구 아니면 무당, 신이란 뜻이야. 이런 포구야. 그 김포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런 명칭을 붙이겠지 여기.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특히 고구려에 연관됐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 여기도 옛날에 고구려 땅이야. 응? 그 다음에 이쪽 가면 뭐니? 수안산성, 수안리 아니 수안동? 거기 수안동이라고 그랬나? 수안동 대벽이 있는데. 그래. 거기도 옛날에 보면 여기 세 개 현이 있었는데 다 고구려야. 하성 알지? 하성중학교 있는데 저쪽에 거기도 마찬가지 다 고구려 땅이야. 그래서 고구려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좀 쉬울 것 같아서요. 자, 고구려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는 단어지, 고구려.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고구려잖아. 가장 강력한 나라가 우리 고구려야,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는 현재 어디까지냐면은 혹시 너희들 과메기 먹어봤니? 과메기? 네. 과메기는 어디서 나니? 바다. 어느 바다? 동해? 동해 어디? 동해 그쪽 포항이지? 포항이요. 포항. 네. 포항과메기인데 사실은 포항에서 그게 울진인데 그 지역이거든. 거기까지가 옛날에 고구려 영토야. 그리고 영주라도 이런 데 니네가 잘 모르니까 넘어갈게. 혹시 대전이라고 들어봤니? 대전. 대전까지가 고구려 영토야. 영토는 직접 관리를 파견해서 다스리는 것이야. 영토. 북쪽은 만주가 고구려 영토야. 그럼 고구려가 얼마나 큰 나라겠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고구려를 싸움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고구려가 전쟁을 벌이는 나라들. 응? 얘기해봐. 뭐? 얘기를 해봐. 신라, 신라. 또 랑, 백제도 있고 백제도 있고 중국. 다 있지. 근데 신라는 싸움을 안 해. 우리가 브라질. 잠깐 탁거리는 거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신라는 굉장히 약한 나라야. 신라는 그래서 한때는 복속돼 있었으니까 그 얘기거리가 안 돼. 백제는 싸움을 했지만 그 남쪽 고구려 남쪽 국경선에서의 싸움이야. 진짜 고구려와 싸우는 나라는 어디? 신라. 미국. 중국 지역이야. 중국 지역. 중국이 아니야. 중국 지역이야. 하나 없어요. 그래서 중국과 연관된 데는 지금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이 있지. 그 밑에서 남쪽까지가 중국이라고 보면은 그들과 싸움을 해. 고구려는 한참 때는 지금 베이징 알지? 북경. 베이징. 베이징 바로 위까지 고구려 공격해. 그것도 초기에. 고구려 굉장히 막강한 나라야. 그래서 오랫동안 그 지역과 싸움을 하고 또 한쪽은 어디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 미국. 아니야. 중국. 옛날에 미국이잖아. 독일, 러시아, 독일 이런 거 말고 아주 옛날에. 일본. 몽골이 제일 몽골이 합쳐. 근데 몽골보다 훨씬 싸움을 잘하고 몽골은 그 프렌치야. 옛날에 카자흐스탄도 관련 누구랑 카자흐스탄 했어? 연관돼 있지만 바로 나 같은 얼굴한 사람들이야. 투르크인들이야. 이 사람들 유목민족들이야. 흉노라고 들어봤니? 흉노? 아 네. 흉노. 독일, 흉노 돌골 다 이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는 기마민족들은 다 그 사람들 기마민족들이야. 그 사람들이 늘 고구려랑 싸움을 해.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나라와 싸운 것이 고구려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정치력이 강한 나라와 싸운 것이 고구려야. 그런데 고구려는 700년 이상 있었거든. 그런데 흔히 말하는 유목민족들과 중국 지역에서는 수십 개의 나라들이 사라져. 망했다, 승했다, 망했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고구려 얼마나 큰 나라니. 그리고 제가 아까 당 그랬었지. 나중에는 수나라, 당나라랑 고구려가 전쟁을 벌여. 왜? 그 당시 때는 동아시아가 세계거든. 세계 질서의 재편까지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알지? 네. 2차 세계대전 알지? 네. 너희들은 세계사를 잘하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보단 서양 사람이라고 생각했구나. 응? 너희 부모님 이름은 잘 모르면서 남의 이름은 잘하는 거지. 바보지. 바보잖아. 자기 집안일도 모르면서 남의 집안일에 가서 연예인 이름이나 메고 그러는 게 바보 아니야? 그건 인간으로서는 자유를 상실한 거야. 너희 어려서 그러는데 중요한 건 너잖아. 너희 가족이잖아. 그래서 자기 가족의 일도 모르면서 남이 얘기하게 되면 그건 바보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못 써. 그렇지? 그러니까 역사도 똑같아. 우리 역사도 알아야 되고 세계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세계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전쟁이 있어. 가장 큰 전쟁. 1차 세계대전. 응? 2차, 1차 세계대전 이전을 얘기합니다. 그때 그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 임진왜란. 고구려와 수나라 간에 벌어진 전쟁. 고구려 얘들아 어제 돌아가서 내일 검색해봤어 인터넷에서? 스마트폰만에 내일 검색하지. 그럼 못 써. 어제 얘기했잖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좀 그런 이유가 그거야. 그게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큰 전쟁은 고구려 수나라 간에 벌어진 전쟁인데 그 당시 때 수나라가 612년에 들어온 병력 수가 113만 3,800명이야. 정병만, 진짜 군인만. 그리고 배달하는 사람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 배들이 수천 척이야. 수나라 때도 그렇고 고 당나라와 또 전쟁을 벌였잖니. 그때 그 배들이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니 중국 사람들은 저 양자강 중류에서 배를 만들어. 이거 이런 사실 몰라 아무도. 이분에서 오래 남아놓은 거야. 중국의 역사에 나온 사료들을 찾는 거니까. 저 양자강 중류에서 배를 만들어서 상해 있는 데까지 끌어내려가지고 바다로 오거나 아니면 운하를 타고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를 수군과 육군으로 동시에 전쟁을 벌이는 거야. 이게 그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서 고구려가 이겼잖아. 와. 역시 아니 5차의 전쟁이 있잖아. 고구려 선제 공격을 시작해서 수나라 4번 공격하거든. 612년 즉 3차 전쟁은 113만 3,800명이 정병이 되는데 그거 뻥 있지 뻥. 뭐 100만 대군 뭐 이런 거 많고 다 뻥이야. 이거는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편제가 나와. 24군 편제, 13개군은 육록은 11개군 수록은 수군이지. 거기 장소는 누구? 다 나와. 양봉은 얼마? 이거 다. 그러니까 이건 뻥이 아니라 진짜란 말이야. 뻥이 많더. 우리 뭐 요날에 100만 대군, 30만 대군 그 뻥이야. 마찬가지야. 유럽도 그렇고 몽골도 다 뻥이야. 그런데 이거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뻥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전쟁이야. 대박. 어느 역사학자도 벌어도 못돼. 대박. 못돼. 정병만 114만 3,800명. 수륙 양면 작전으로.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겠니? 지금 미국이 대단한 나라잖아.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경제력도 뛰어나, 돈 잘 살지? 그다음에 무기도 잘 만들지? 이게 군수산업이야. 무기를 잘 만들려면 무슨 기술이 필요하지 않니? 온갖 과학이 필요하잖아. 너희들이 쓰는 스마트폰의 전신 컴퓨터지? 컴퓨터는 누가 만든 거야? 미국의 군사무기로 시작된 건데. 대부분 군사무기로 시작된 거야. 이 기술력이 뛰어난 거야, 미국이. 그러면 당시의 고구려는 똑같은 거야. 그 당시 때 유명한 무기들도 다 기술이 발달하지는 못 만들어. 너희들 보기에는 창이라든가 활 같은 걸 그냥 만드는 거 없지? 그렇지 않아.
하다못해 신석기 시대나 부석기 시대 돌덩어리 있지, 돌도끼 만드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 거야.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철제 무기를 만드는데 그게 그냥 될 것 같으니, 그 이전에 청동 제품 만들 때 그냥 된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야. 이게 뭐냐면 화학공학. 그러니까 고구려가 뛰어난 거야. 그 다음에 고구려가 엄청나게 금을 많이 만들었잖아. 금을 생산하는 건, 금을 만드는 재료는 기술. 어쨌든 간에 고구려는 무지하게 뛰어난 나라야.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통 걷고 다니는 것이 달리는 것 같다. 걸을 때는 손을 흔들면서 걷는다. 고구려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남자 여자를 모두 수의를 만들어 놓는다. 다랫사람 3명이 모이면은 호랑이 한 마리를 잡는다. 이런 것들은 고구려나 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록한 거니까 맞겠지. 네. 그런 훌륭한 기술과 용기도 있지만은 기술이 뛰어난 거야. 과학이 발달한 거야. 그리고 부자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사를 해야 되잖아. 그지? 장사하는데 장사에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장사는 어떤 장사야?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보면 요새 늘 나와. 나 보지도 않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진다는 무역 전쟁. 무역이야, 무역. 그래서 고구려가 무지하게 무역국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전부 다 사실이다. 너희들이 처음 듣거나 다른 선생님한테 나와 다른 얘기를 들어도 그건 틀리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거거든. 왜냐면 이분의 전문가에다가 특별히 내가 찾아서 연구한 것들이니까. 대단한 거야. 이게 고구려거든. 그리고 고구려의 중요한 땅 중에 하나가 여기 김포란 말이야. 그리고 김포를 처음에 고구려 땅으로 만든 사람이 누군 줄 아니? 이 김포를 고구려 땅으로 만든 임금이 누군 줄 아니? 장수왕보다 더 먼저. 장수왕의 아버지. 광개토 대왕. 광개토 태왕이야. 정식 명칭은 광개토 태왕이다. 그러나 때때로 광개토 대왕 해도 되는데 광개토 왕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 광개토 태왕이 맞는 거지만 때때로 그냥 대왕이라고 해도 돼. Great King. 광개토 태왕이. 광개토 태왕이 그 양반 때 처음으로 김포를 고구려 땅으로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너희 뒤에 보면 곽정규 대표님 계시지? 이걸 주관하는 분이 이제 곽정규 대표님인데, 전에 곽정규 대표님이랑 같이 내가 한 일이 뭐냐면은 역사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광개토 대왕이 어떻게 김포를 거쳐서 서울을 공격했는가를 직접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KBS 역사 스페셜 팀이랑 나랑 곽 대표님이랑 같이 저쪽에 전율이라는 데를 갔어. 전율이라고 너희들 알고, 봉성산 밑에야. 봉성사도 산성이다 원래가.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시간 되면은 김포의 유적지가 무지하게 많어. 그걸 김포 사람들이 모르는 것뿐이야. 여기 얼마나 유적이 많은데. 그래서 전율이에서 강물로 들어가서 군부대 협조를 얻은 다음에 거기서 어선을 타고 그래서 상륙작전 하는 거를 한번 재현을 한 적이 있어. 광개토 대왕이 396년대에 수군을 거느리고 지금 백제의 왕성인 현재 천호동, 서울 천호동 일대를 공격할 때 하나가 바로 수군 상륙작전은 한강 수로죽공 작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른 부대는 지금 김포의 대벽이라고 하니 대명이 있는데, 대명 알지? 대명포구. 대명포구 알잖아. 거기 너희들 아마 많이 갔을 것 같아. 부모님이랑 거기 대목으로. 그 지역에 상륙했겠지. 그렇게 해서 김포를 공격해서 결국은 고려옹토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 김포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선생님. 고구려가 어떤 나라인가? 뭐 이걸로 오늘 할 건데 되겠다. 야, 엄청나지 고구려가. 그리고 꼭 유튜브 안 들어가도 돼.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윤명철 치면은 그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많거든. 봐. 고구려. 소리도 괜찮아요. 있었어요. 그 소리는 음악이라서 안 해도 돼요. 제가 그냥. 이거는 고구려를 가면서 중요한 유적만 가지고 슬라이드 쇼를 하는 거니까 보면
나라들은 이런 나라구나. 내가 참 좋아하는 나라지. 혹시 너희들 온달 장군 아니? 네. 아, 온달 장군은 바보가 아니다. 당대 최고의 명장이고 가장 멋있게 죽은 사람이 온달 장군이다. 너희들은 역사를 그렇게 잘못 배운 거야. 온달 장군은 바보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명장. 온달 장군 다음에 등장한 명장이 누군 줄 아니? 을지문덕이야. 자, 이게 바로 배감성이야. 배감이라 신성이라 뜻이야. 석형을 이루어졌어. 배감성. 나중에 설명해 줄게. 배감성이 바라보는 요동벌. 설명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거야. 독특한 성격 구조. 세계에서 성을 가장 잘 쌓는 나라 오히려 이렇게 중국인들이 평가를 해. 내 말이 아니라.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 대자가 이렇게 많지. 배감스럽게 다른 필름을 갈 거구나. 이거는 고구려의 첫 수도라고 알려진 곳에 온 거야. 첫 수도라고 알려진 곳에. 고구려 시조비. 이건 중국인들이 만들어놓은 가짜야. 다 가짜야. 중국은 유적을 계속 만들고 가짜로 만들고 한국은 유적을 없애는 게 특징이야. 정말이다. 이거 다 다시 만든 거야. 다 다시 세운 거야. 처음에 없었던 거지. 이 성 위가 바로 고구려 성이야. 자, 여기서 멈출 수 있나? 얘야, 너 보면 어떡하나? 일단 좀. 자, 됐어. 여기서 멈춰도 돼. 이게 나는 여기가 고구려 성이라고 주장을 안 해. 역사학자 입장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가 고구려 첫 수도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800m거든 해발. 그런데 여기에 150m야. 150m인데 보는 것 직벽이지, 직벽. 그치? 여기만 틈이 약간 있어가지고 올라가. 이게 난공불락이야. 그래서 이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압록강 북쪽에 있는 거거든. 압록강 북쪽에 있는 거고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 성을 점령한 사람이 있어. 유명한 사람이야. 한국 사람 거의 대부분 몰라. 너희들은 다 알아. 내가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누구지? 이성계잖아. 이성계가 여기를 점령을 해. 너희는 아직 안 배웠구나. 이성계라는 사람이 위화도라는 데서 해군대 해가지고 결국 고려를 쓰러뜨리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이미 압록강을 건너서 이성을 점령을 해. 요동지방도 공격을 해. 그러니까 당시 고려는 요동지방을 공격할 능력이 있었던 건데 이성계라든가 이성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거길 넘어가질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증거야. 여기 가니까 나도 이걸 몰랐어. 역사학자인 나도. 현지에 가서 알았어.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그래서 신문에 쭉 연재를 하는데 사람들이 반론을 피는 거야. 반박하는 거야. 이성계는 압록강을 건넌 적이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시 역사책이지 고려사의 어디를 봐. 이렇게 신문에 다시 내 반박을 했죠. 이성계는 압록강을 넘어서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압록강은 여기 설명은 안 하겠지만 그건 동네 색강이야. 다음. 아름다운 모습. 다음. 계속 눌러. 자, 이렇게. 난공불락이야.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이게 아름답지. 이게 전부 다 고구려의 무덤인데 수몰된 거야. 수몰. 저수지가 된 거지. 고구려 병사들이 묵었던 그 건물탑. 이게 전부 건물탑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보게 되면은 온돌 있어. 온돌. 온돌 알지? 구들. 구들이 있는 곳은 우리 것이야. 그래서 지금 저 연해주 북쪽에 가면은 하바로브스크라는 도시가 있어. 어른들은 다 알아. 그 하바로브스크 주변에서도 온도에 발견돼서 발해 영토가 여기였구나 라고 러시아 학자들이 주장을 했어. 그리고 우리 학자들은 멈춘 거지. 왜냐면 이렇게 봤는데 중국의 러시아 학자들이 영토를 넓히니까 러시아 발해 영토, 즉 구들이 있는 곳은 늘 우리 영토야. 그래서 경우에 여기도 이렇게 구들이 있고 성 아니야. 말 타고 다니는 길이야. 내일은 내가 말 타는 거 보여줄게. 만지는 말 타는 영상 보여줄게. 또 계속 성들이 없어. 그냥 넘어가지만 참 대단한 거란다. 얼마나 이게 미학적 가치가 있는지 몰라. 또
혹시 수원의 화성이라고 가봤니? 수원에? 그런 거 가고 수원의 화성과 고구려성은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원의 화성이 대단하다고 설명하지, 응? 대단하지만 여기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보다 1000년도 더 전에 이 고구려성과 비교할 수가 없어. 거기 가면은 정약용 선생이 뭔가 해가지고 기중거, 거중기지 이렇게 해서 뭐 얘기하지? 그거 이걸 거 없어. 그보다 1000년 전에 고구려는 그보다 훨씬 더 발달된 기계를 가지고 엄청나고 수원 가면 옹성이라고 얘기니까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다 옛날에 했던 거야. 고구려성과 백제신라성, 조선성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크기와 규모와 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요만큼만 알고 있는 거지 정말 진짜 중요한 건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어떻게 수원 화성이랑 고구려성을 비교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수원 화성 오는 사람들은 팔을 떨지. 사실이 중요하지. 증명이 다 되잖아. 누가 연구해? 중국인들도 일본인이 연구한 건데 현장 가서 확인하고 발굴하면서. 다음. 그래서 이건 그 묘야. 묘인데 여기 넘어가. 다 새로 만든 거야. 잠깐 혹시 동국공종이란 말 안 들어봤지? 광개토장이 중국인이야. 맞니?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건 그거야. 광개토장은 중국인이라는 거야. 징기스칸도 중국인이라고 그러지만 광개토장이 중국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중국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야. 내가 집어넣었는데 오늘 안 나왔거든. 내일 보여줄게. 중국인들이 얼마나 우리 역사를 우습게 보고 있는가. 지금부터 2300년 전에도 지금 평양 가까운 지역까지가 중국 영토라고 학생들에게나 일반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교과서나 박물관 전시관이나 이런 데면 다 지도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학자들도 그렇고 지식인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 대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나 중국 젊은이들은 한국은 옛날부터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왜 그렇게 배우니까. 자, 무덤들 넘어가. 또 계속 이게 뭐냐 강돌로 쌓은 거야. 이제 고구려 수도야. 예수가 탄생한 것이 우리가 만든 서력기 영년이지. 예수가 탄생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고구려가 수도를 이 공려성으로 옮겨. 그래서 400여 년 동안 여기 도읍인데 그 성을 잠깐만 이런 것들 이게 그 성 아니야. 할 얘기 진짜 많지만 여기 뭐냐 북한이야. 나 넘어가. 여기 북한이 아니야. 여기 북벽이거든. 이건 아주 오래전에 빌면 90년대 중반 1년에서 지금도 많이 달라졌지. 자 잠깐 스톱. 이것도 재밌어. 유럽 신화나 그리스 신화 보게 되면 동굴이 많이 나오지. 엑스칼리버도 그렇고 동굴 많이 나오잖아. 특히 크레타 문명 같은 이게 뭐냐면 동굴이야. 그래서 고구려의 시조가 고주몽이라는 사람이거든. 고주몽의 아버지가 해모수야. 해모수로 그랬다. 해모수의 부인이 유화 부인이야. 유화 부인은 버들나무라. 버들나무 아니? 길쭉하게 버드나무가 아니라 버들나무 알지? 물가에 피어있는 거 버들꽃 응? 그거야. 러시아 너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라. 이제 너 좀 크게 되면 여자친구 생기지 않니? 그럼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러시아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이 젊은 처녀에게 선물하는 게 뭔 줄 아니? 초봄에 버들꽃을 꼭 공부를 묶어가지고 선물. 그 러시아 가게 되면 다 팔아 이렇게 묶어가지고 선물이. 왜냐면 너희 여자를 상징하니까 버들꽃이 봄을 상징하고 물가에 피고. 그래서 이 알타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버드나무를 숭배해.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 버들꽃을. 이런 유화 부인이 바로 버들꽃이야. 그래서 똑같이 만주족도 다 건국시라는 버들꽃과 연관이 되는. 이게 다 우리 건데 우리는 다 없애버리고 잊어버렸고 일본에는 남아있는 거야. 자, 뼈 아픈 얘기 하나 해줄게.
일본이 국기가 뭐지? 일장기 알지? 네. 그거 어디서 건너가니? 한국서 건너간 거야. 너희들 일본의 천황 싫어하지? 천황제가 어디서 건너간 거야? 기본은 우리가 준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갔고 마지막에 백제 유민들이 집단적으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일본이야. 해가 뜨는 근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초기에는 우리랑 같아. 그리고 신라라는 원수지. 왜 백제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건너갔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전통 문화를 많이 남겨둔 거야. 백제 사람들이 마지막에 도망가거든, 일본 열도로. 도망가면서 대마도 들어봤니? 대마도? 네. 대마도부터 해서 일본 큐슈부터 해가지고 지금 일본의 나라 지역이라서 오사카 근처까지 성을 쌓아. 백제인들이. 왜? 신라인들이 침공할까봐. 그래서 거기 백제인들이 성을 쌓은 사람 이름. 이거 간단한 거 같지? 혹시 피라밋 가본 사람 있니? 피라밋 본 사람 있니? 피라밋. 이집트인 피라밋. 그 그림으로 봤지? 네. 난 가봤거든. 피라밋은 정말 대단해.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피라밋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돌덩어리지 여기 남아있잖아. 뒤쪽 가면 또 남아있어. 이거 뭐냐? 피라밋과 똑같이 생긴 거야 이렇게. 조금 이따 장군총 나오는데 똑같이 생겼어. 근데 이 길이가 얼마인 줄 알아? 길이가 66m야. 이거보다 더 큰 무덤도 있어, 고구려에는. 그게 거대한 피라밋들이 12개가 있어. 현재 국내성 집안에, 집안에 12개의 피라밋이 있는 건데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지만 이건 직경 66m가 되는 거대한 피라밋이야. 그러면 고구려 얼마나 큰 나라니? 여기 신라나 얘기하면 안 돼. 백제도 얘기하면 안 돼. 고구려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 크기도 그렇죠. 문화도 굉장히 뛰어난 나라야. 그때 문화는 그냥 단순한 문화가 아니야. 너희들이 얘기 못하죠. 굉장히 뛰어난 나라야. 다음 넘어가. 자, 다른 방향에서 온 거잖아. 이렇게 돌들이 남아있잖아. 또 이게 광개토 태양궁이야. 거대한 거지. 자, 이런 것들이 옆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돌이 아니라 뭐냐면 기둥돌 밀어내는 거야. 무너지지 않게. 또 한 가지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 어쨌든 거대한 부분이라는 거 알겠죠? 피라밋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당시 고구려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엄청난 기술력 가지고 경제력이 뛰어났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다음 여기 봐. 이건 나밖에 없어 이 사람. 이건 뭐냐면 광개토 태양 아니 무덤 아니야. 고구려인들의 무덤은 요 시기에는 전부 다 무덤이 어디서 하늘에 있어.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 맨 꼭대기 여기 이렇게 반대 시신을 예전에 모셨는데 일제시대 때 독을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지. 이게 광개토 태양궁이야. 내가 내일은 노래도 들려줄게. 광개토 노래 내가 한 거거든. 또 가까이 가서 찍은 거지. 또 이게 여기 보면 태왕이라고 돼 있어. 넘어가도 돼 너희. 또 자, 요것만 봐. 조선의 임금은 왕이라고 그러지. 일본의 임금은 뭐라고 불러? 천황이잖아. 중국의 임금은 뭐라고 불러? 황제잖아. 그러니까 조선의 임금은 왕이니까 왕은 황제 밑에 있는 거야. 제후야. 그런데 고구려인들은 아니야. 태왕이란 말 썼잖아. 또 한 가지는 그들은 하늘과 물신의 자손이라고 딱 써있죠. 천재지자 모하뱅가 딱 발명했는데. 그래서 고구려인들은 하늘과 하늘의 자손 천손이란 말도 나오고 천왕이란 말도 나오고 천재란 말도 나오고 일월지자 즉 해와 달의 자식이라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때 써놓은 기록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자존심이 강한 거야. 조선의 왕은 그거 아니야. 그래서 조선을 비판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 대신 고구려가 있으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거죠. 발해도 물론 마찬가지지. 자, 다음. 넘어가. 관계투병 좀 어떻게 했나? 자, 봐. 이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돼. 이거야. 이게 그 유명한 장군총이야. 근데 여기에
이렇게 원래는 나무 건물이 있었어. 나무 건물. 그리고 여기 무덤이야. 그래서 이 무덤이 누가 묻혔는가 여러 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여기가 흔히 말하는 고주몽과 유아 부인의 무덤 맞아요. 뭐 예시 부인, 고주몽과 부인의 무덤 개인적으로 신전이라고 보는 거야. 이유는 너무나 확실하지. 자, 그리고 얘기할 게 많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늘의 뜰보다 여기에는 건물이 있었다. 이게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그런데 정삼각형인데 너 고구려는 자가 사람들이 이상해. 우리나라 사람 고구려에 자가 있었다 그러거든. 고구려 자 알지? 사 젠. 고구려에 자가 있었다는 거를 고구려에 자가 있었나 하고 물어본 사람이 너무나 많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고구려가 왜 자가 없냐? 이렇게 문화국가인데 그리고 엄청난 건물들을 세우고 이런 대규모의 무덤들을 만들었는데, 그지? 그런데 고려자로 이거는 딱 100척이야. 이 30m, 35.2m 이렇게 규격에 따라서 있고 거기에는 숫자 의미가 있어. 피라미드 똑같이 그냥 한 거 아니야. 다 방향, 그다음에 숫자, 돌 이렇게 다 의미가 있듯이 똑같이 의미가 있어. 그래서 넘어가는데 그만큼 고구려는 특별한 나라라는 거지. 이런 피라미드가 똑같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봤던 광개토 태양입니다. 다 이게 피라미드죠. 또 거대한 것만 12개고 나머지도 많지. 1260년대 중반에 조사를 했거든. 고구려 수도인 국내성 주변 지역에 무덤이 12,000여 개가 있었어. 얼마나 많았는지 무덤 12,000. 중국이 조사한 거야. 다음 빨리 넘어가. 다음 계속 넘어가. 옆에서 본 거야. 계속 예전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어. 지금 못 올라가지. 계속 겨우 공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도 못해. 자꾸 화성 얘기하면 나는 그 무서워. 아 진짜. 자 이거 봐봐. 이거 다 공법이야. 공특하고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몇 년도야? 거의 1400년 이상 지났지, 1600년이 지났지. 근데도 이게 남아있잖아. 이거 무너진 건 2004년대 중국이 복원한 답식을 들었다 놨기 때문에 망가졌어. 1600년 동안 원형을 유지할 정도면 얼마나 뛰어난 공법이겠니? 넘어가. 공법들. 한도 선생님 궁전터인데 성 옆에 있는 또 하나의 궁이야. 성이야. 피난성이지. 이때 황도란 말은 우리 서울 한성, 한양과 똑같은 말이야. 우리 한국 때 똑같은 말이야. 잠깐만. 이것도 봐봐. 그냥 잠깐 더운 사진도 있지만 요건 조금 전에 할 건데 예전엔 여기 전부 다 이렇게 흙으로 있어 몰라서 사람들이. 그런데 중국이 발굴했거든. 거대내고 나니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미터인 줄 아니? 10미터야. 응? 성벽 두께가 10미터인데 이게 전부 다 돌로 차이고 겉에 돌들은 굉장히 커. 이게 고구려 성이야. 그런데 이런 성을 격파하는 무기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방어하는 무기도 있는 게 옛날 정확이야. 특히 고구려 성들은 이게 10미터야. 너희들 북한산도 올라가 봐. 지금 뭐 백대신라는 그건 얘기거리도 안 되지만 폭이 10m가 되는 산성들이야. 이걸 쌓은 게 고구려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어갔겠니? 그럼 백성들을 착취했다고 그건 고구려는 모르고 무식하게 한 거라고 합니까? 연구들 안 하고 그 상황과 그 체제를 보고 얘기되는 게 마치 더운 것도 있지만 사진은 지금 없어. 이건 왜냐면 옛날 거니까. 또 경영터 한도산전 피난성에 있는 궁전터야. 자, 스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덤이 4,000여 개가 있어.
다청행성. 그리고 이게 환도산성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환도산. 원래가 7km. 이게 수도의 옆에 있는 거야. 이미시 산성. 그러니까 서울 있으면은 남한 산성처럼. 이게 전부 다 피라미드 무덤. 조그만 무덤. 다음. 계속 돌려. 우리 중국 다 2004년도 이후에 다시 개장한 거죠. 특별한 돌도. 그 경주의 대릉원 뭐니 그러는데 그건 그 신라 여기 얘기지.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보세요. 잠깐만 봐봐. 스토리. 없었다. 여기서 잠깐 멈춰봐. 압록강 끝에 가면 너희들 옛날에 중국이 한국을 침략한 거 알아? 모르지? 우리나라가 6.25 일어났어요? 6.25는 아니? 6.25가 일어났을 때 우리 통일이 좌절된 게 왜 그런 줄 아니? 중공군이 넘어와서 그런 거야. 지금은 중국이잖아? 근데 예전에 중국 공산당이 군대를 보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현재 분단이 된 거야. 그렇지 않으면 통일될 뻔했거든. 이게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데 압록강 끝에 가면은 바로 단동이라는 도시가 있어. 너희들이 그 얘기 안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여기 가면은 이렇게 요 전에 그림처럼 성을 크게 쌓아놨어.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번 방송에서 도 있고 신문에 공개한 적도 있는데 94년대, 95년대에 내가 선 사진을 딱 공개했지. 95년대엔 거기 거의 없었거든. 그런데 중국이 다시 거기다 쌓아서 만드는 거야. 또 쌓아서 만들어서 지금은 크니까 중국 사람들은 물론이고 한국 관광객들도 가면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여기래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게 중국의 역사의 뭐냐. 한국 사람들이 정말 너무한 게 많어. 만리장성 알지? 들어봤지? 만리장성도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보고 만리장성 오는 거는 그 명나라 때 쌓은 거고 최근에 쌓은 거야. 기본은 명나라도 모르겠다. 그 진시황이 쌓은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알려는 노력을 안 하고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중국 가면 중국을 흠모를 해. 중국이 대국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똑같아. 그러니까 뿌리 깊이 우리 그런 인식이 있는데 너희들 그것은 몰라.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데 사실이라는 게 너무나 많아. 그리고 이거는 일보가라고 얘들아 여기 봐. 여기서 사진 찍었잖니? 응? 그럼 여기가 한보만 건너면 되는 거야. 요 한보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가 어디야? 북한이야. 거기서 그래서 한 발자국만 건너면은 북한이라고 해서 일보가라고 그러는데 한 10m 정도야. 요 정도만 되면은 북한 땅이야.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북한 간에는 때는 국경이 10m가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야. 압록강 특히 두만강은 강이 아니야. 셀강이야. 거의 다 끝나간다. 계속 돌려 빨리 돌려. 또 자 여기 봐. 여기 북한이야. 여기서. 그래서 가면 북한 사람이 얘기하고 담배 던져주고 그래. 여기 가면. 또 그리고 너희들은 북한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야. 북한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거를 남한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해.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인권을 탄압당하는지를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건 벌써. 응?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인권 탄압을 당하는가를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를 늘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사람이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연개소문의 누이 동생이 혹시 연개소문은 아니? 연개소문 가자 넘어가자. 다 새로 만든 거야. 다.
처음 내가 다닐 때 이런 거 없었어. 이런 건 원근이고 나머지 다 새 거야. 이거 다 새로 만든 거야. 안중근 의사 배우신다고? 여기 오른쪽 보게 되면 여기서 돌아가신 독립군들 이게 여순 감옥이야.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대한독립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이토 히로부미라는 당대 일본 최고의 영웅, 세계적인 정치가를 사살한 거야. 안중근 의사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잖아. 동시에 이토 히로부미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다만 그는 우리의 적인 거지. 내 말뜻 알지? 적이지만 뛰어난 사람인데 적이니까 안중근 의사는 독립군들은 그를 죽인 거야. 그 우리 높이 평가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토라는 사람이 보통 인간이라보다 덜 그러니까 훌륭하지 않은 인간이 아니야. 오히려 그렇잖아. 훌륭하고 뛰어난 인간이니까 안중근 의사가 사살했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비신하는 거지. 그렇지. 그걸 꼭 명심해야 돼.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훌륭하지만 이토 히로부미도 특별한 인물이로구나. 그래서 그가 적이라면 우리는 적을 알아야지만 되는 거야. 응? 그런데 적을 모르면서 적을 욕하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적이야. 됐어. 시간이 어떻게 되니? 자, 어제보다는 좀 훨씬 얘기 듣기 쉬워졌지? 네. 어제보다는 좀 나아졌지? 너 괜찮니? 네. 다행이다. 내일은 좀 더 쉬워질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어제 강의할 때보다 오늘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김포를 중심으로 해서 남은 이야기들을 가서 오늘 가서 또 생각해봐. 네.